긍정층 첫 번째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14일 항공기 수시대 운항이 지연되었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통제하는 인천공항 내 항공교통센터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이는 공항에 관련된 점점 많은 부분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수화물 전산 시스템 오류로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되고 수화물 수백 개가 실리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은 조금씩 적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의 효자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인천공항을 마치 완벽한 공항인 양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타고 나갈 만한 기반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세계 1, 2위라는 휘장이 과연 인천공항의 모든 모습을 담은 담백하고 진정한 1위일지는 의문입니다. 인천공항은 특히나 중요한 대한민국의 공항임을 간주했을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민영화를 통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채찍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립 초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건립된 인천공항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민영화에 대해 정의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논의할 민영화는 부분 민영화 방식 중의 하나인 일부 지분 매각 방식으로 한정짓겠습니다. 또한 민영화 이전에 비핵심 자산 및 무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개발 불능 토지의 국고환원, 제3단계의 발전 전략 이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후에 상장시킴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상 중인 일부 지분 매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은 총 지분 중 49%까지 매각할 수 있으며 51%는 정부가 여전히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방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기업 공개 방식으로 15%를 매각하고 2단계에서는 3개의 유수 공항과의 지분 교환만을 통해 나머지 34%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1단계에서 국민주 방식은 채택하지 않으며 총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중 외국 자본의 상한선은 30%로 한정짓겠습니다. 저희 긍정측은 급변하는 미래상에서 한국이 항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절실하다는 점. 둘째, 민영화를 통해 공항 경쟁력 향상에 실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영화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긍정하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는 긍정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기가 절실합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후 공기업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천공항의 내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덕이 컸습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전략하에 물류 운송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전략 수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주변 타 국가에 비해 공항과 관련 시설이 우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객선의 경우를 보면 내국인의 항공 수요가 그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운송 실적이 2008년 전년 대비 4%가 감소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또한 경기 변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외적인 동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외적인 동력들이 인천공항에게 우호적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변국, 특히나 중국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성장시킨 수익률로 제3터널 및 자기부상 열차 건설 등 공항 및 주변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강해 우리나라에 비견될 만한 시설을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해외의 화물들이 중국을 거점지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해외 공장 유치에도 유리하고 중국이 곧 부상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중국 공항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국인의 입출국으로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여객의 경우에도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동북아 국가에 비해 특히 경제력과 인구 모두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에 비해 이러한 내국인들만의 수요로는 인천공항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에 굉장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분 매각을 한 상하이 푸동항공의 경우 2015년 제3단계 발전 전략이 완수될 예정이고 이후 여객량이 1.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이제는 인천공항만의 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 판도에 맞는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이 많이 미약합니다. 국내 여객뿐만 아니라 해외 여객들, 나아가 해외 기업까지 유치하는 데에는 이제는 주변 업무 단지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인천공항은 현재 10년째 민간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업들이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패션 아일랜드의 경우는 전체 백지화된 등 국제단지는 본격적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항 내 시설 또한 2015년이면 포화되어 심각한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제때 충당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내에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더 많은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은 해외 유수 공항들과의 지분 교환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항들과의 견제와 공존을 병행하게 해주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배경시장이 탄탄한 중국 공항에 대비해 연계 거점으로서의 공항 역할을 훌륭히 하여 해외 항공자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불러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때까지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긍정층 첫 번째 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분 10